돈? 사실 외식업은 급여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런 에 좀 많이 신경 썼죠. 안녕하십니까, 장사왕 임사부입니다. 여러분들, 외식업이 보통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운영했던 매장들의 직원들이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되게 첫 번째로 좀 좋게 짰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호텔에 다닐 때 저희가 좀 스케줄이 좀 재밌었어요. 아침 조가 있고 중간 조가 있고 마감 조가 있어요. 웬만한 가게들을 보면 다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러는데 저 호텔에 있을 때는 이제 3개 조로 나눠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침 조는 굉장히 일찍 나와서 굉장히 일찍 퇴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틀 동안 쉬는 날이거든요.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하는 날은 또 가장 늦게 오후조에 출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느낌이 거의 3박 4일로 쉬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좋았던 마음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운영했던 매장들은 대부분 스케줄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대신 이제 아침에 나오는 사람이 일은 되게 많아요.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박 4일 쉴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일찍 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왜? 그 다음날은 본인 차례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케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다 출근해서 동시에 일을 끝나면 당연히 일은 편하긴 해요. 근데 식당이라는 것은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 같이 쉴 필요가 없거든요. 한 사람은 일찍 나와서 그 시간에 퇴근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브레이크 타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음식을 팔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온 사람은 퇴근하고,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에 팔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일찍 나온 사람이 그 다음날 또 다시 준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되게 효율적이었습니다. 돈? 사실 외식업은 급여는 거의 다 비슷해요. 정말 높아봐야 20만원, 30만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런 스케줄에 좀 많이 신경 썼죠. 급여도 업계하고 거의 동일하게 다 주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먹는 것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먹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먹어야 하는 좀 성격이다 보니까 직원들 밥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게 아예 문을 닫아버려요. 대부분은 식당들은 직원들 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앞치마 풀러서 혼자 조그만 밥 넣고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게 싫었어요. 철저하게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을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은 사람은 뭘 해도 쉬어도 상관없이 하루에 2시간 반 동안은 쉬게 만들어줬었죠. 음료 같은 경우도 늘 하루에 일하면서 늘 무제한으로 먹게끔 줬었고, 먹는 것도 제가 되게 많이 만들어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런 개인 가게들은 호텔처럼 휴게실이 따로 있진 않아요, 대부분요. 그래서 쉬는 것도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곳에 일하게 됐을 때는 2시, 3시에도 고객이 들어오면 그냥 잠깐 밥을 먹다가도 멈추고 눈치 보이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먹는 것과 그 먹는 시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부여라고 하죠.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다 줬었어요. 아르바이트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상명하복식으로 직원이 일을 시키면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본인이 하는 역할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업무를 많이 줬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신입이 왔으면 저희 막내 직원들이 뭐 물류 발주 넣고 재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막내들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식자재가 오발주가 됐거나 발주를 못했거나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자기 발주 넣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본인 자체가 업무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직원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리고 권한을 질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줬어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책임을 가지면서 일할 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등관계였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평등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대표지만 대표 역시도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아닌 거는 저도 얘기하겠지만 서로 이런 의견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했었어요. 원래 주방이라는 데가 조금 험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불도 사용하고, 튀김기도 되게 온도 뜨겁고 되게 위험한 것들인데, 그래서 좀 조심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요리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00년 초반에 처음 이제 인턴을 했던 W호텔, 거기 일할 때 제가 요리사로서 엄청난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요리를 잠깐 그만뒀어요. 너무 군대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배들의 이런 갈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제가 1년 가까이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있던 롯데호텔인데 거기 가서 많이 놀랐어요. 조리장님이나 막내들이나 너무나
너무나 유쾌하게 대화도 잘하고 의견도 잘 들어주고 너무 편한 분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하면서 정말 즐겁더라고요.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지만 아르바이트인데 불구하고 제가 후라이팬을 잡게끔도 만들어주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저의 의견을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매장들은 다 그런 걸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등한 관계, 의견도 서로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복지는 제가 롯데호텔에 있을 때 거기서 기본적으로 받았던 복지들이 있는데 회사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나 기본적 연차나 휴가비 그리고 명절에 전 명절에 문을 닫았었거든요. 명절에 다 쉬고 싶잖아요. 가족들 보고 싶고 친척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좀 손해 본다 하더라도 문을 닫았었고 이런 기본적으로 크진 않지만 계속 챙겨줬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겠지만 직원들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단지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대기업이나 이런 작은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생각해준다는 것 자체가 직원이 일을 하면서 회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은 사실 사장님 본인의 자기개발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라고 얘기했지만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주고 사장님은 확고하게 자기개발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직원들이 이것만 하나 배워서 파고들어가 아니라 저는 좀 만능이 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트랜스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계속 이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다양한 것들이 경험이 되면 나중에 본인이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줬죠. 처음엔 힘들죠. 내가 일 잘하고 있는 데에서 갑자기 너무 다른 환경 속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들이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커지는 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그건 확실히 얘기했어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야, 우리 영원히 같이 가자. 내가 더 책임질게. 전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는 그럼 그만둬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전 추천해주고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 인생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남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겠어요. 대신 제가 갖고 있는 기술과 제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은 다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저는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계속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계속 점핑해서 올라가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회식 갈 때 1차만 따라가서 빨리 계산만 해주고 빠지는 거, 아니면 회식 갈 때 책임자한테 카드를 주고 책임자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같이 출장 갈 때 전 지금도 그러는데 직원이랑 같이 가면 따로 앉아요. 도착하면 다시 같이 걸어가고 얘기하면서 가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내가 대표니까 챙겨줘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후하게 카드도 주시면서 회식은 안 따라가고 같이 출장을 갈 때도 직원분에게 혼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런 것들 적용한 다음에 이런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도 그 직원에 대해서 속썩일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